자,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길 부동산이고요. 자, 당분간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카메라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게요. 자, 오늘은 서해 바다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송도자이더스타, 이 아파트를 통해서 자, 입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서해 바닷가 바다뷰는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입지를 보면 송도자이더스타는 바로 이쪽 서해바다랑 맞닿아 있는 곳에 있는 이 입지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워터프론트 호수 해가지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골프장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확대하다 보면 바로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더라. GTX B 노선이 바로 송도역에 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다면 GTX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끝 지점에서 송도역까지 길이는 대략적으로 1.69km, 직선거리로 도보하더라도 한 26분이 걸리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은 좀 어렵고요. 여러가지 뭐 버스나 그런 거 이용해서 이 송도역까지 GTX를 타고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단지 주위에 자, 건설될 게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도로, 이렇게 쭉 바로 앞을 지나치는 도로. 이건 뭐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서는 요게 이제 제2순환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일부 구간이 송도를 지나쳐서 가는데 바다에 떠가지고 이렇게 가더라. 인천대교랑 이렇게 맞물려서 교차돼서 가는 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요 순환고속도로가 여기에 비율을 해치는 거 아닐까요? 대략적으로 그 높이를 한번 따져보자면 인천대교랑 이렇게 교차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요즘 대교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바로 인천대교인데 자, 여기쯤에서 이제 교차돼 가지고 이렇게 쭉 오겠죠. 그래서 요쯤에 이제 바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다닐 예정이다. 자,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송도자이스타랑 35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바다뷰는 보이지만 한 350m쯤에 요런 자,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밑에 보면 요런 세모골 모양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인천 신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자, 뭔가 짓고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인천 신항 배후단지 94만 제곱미터 복합 물류 시설 공원 들어선다. 그래서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자, 바다만 있지 건설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쭉쭉쭉 뭔가가 돼 있죠. 자, 요만큼 건설이 된다면 향후 얼마나 단지랑 가까워지는 걸까요? 대략적으로 자, 단지에서 한 576m 정도 직선거리로 짧은 거리로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500m, 600m 거리에 요런 항만 복합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자, 그래서 바로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인천 신항은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자, 여기서 한 500m, 600m 거리의 직선거리로 자, 복합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 왼쪽으로는 복합 물류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고요. 제2순환고속도로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조감도를 본다면 이쪽이 남쪽이고요.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인데요. 이 방향으로 창문이 낮아 있는 데는 자, 시원시원하게 서해바다를 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간씩 꺾여져 있는 것들, 뭐 이런 느낌들은 자, 이쪽에 바다도 물론 보이지만 항만 시설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느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이쪽에 낮을 예정이나 보네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바로 108동부터 101동까지는 타워형 판상형이 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109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 12층까지의 테라스가 있는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따로 조성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는 큰 평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웬만한 바다뷰 보이고 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으니까 평면도 소개는 안 하고요. 101동부터 108동까지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분양가 한번 봐야 되겠죠. 분양가에 보시면 84에서부터 151P 같은 경우는 23억.
자, 펜트하우스는 좀 가격이 많이 나가네요. 중도금 대출 당연히 안 나오고요. 잔금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9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좀 빡빡하게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송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가격이 아주 자유분방하죠. 자,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A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잘 만드는 평면도 4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거실, 침실 하나, 침실 2개 해가지고 창문이 2개 있기 때문에 마통풍, 전형적인 4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드레스룸도 길게 뽑았다라는 거죠. 375세대, 자, 세대수도 많고요. 무난하다. 자, 그리고 84A2 같은 경우도 자, 4베이 구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369세대라서 요것도 세대수 많고요. 그렇다면 84A2랑 A1이랑 다른 점은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84A1, A2, 그 다음 84B까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84A랑 A2는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요 부분이 다르죠? 자, 요 부분. 84A 같은 경우는 욕실이 여기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데 84A2는 이쪽에 붙어 있고요. 현관은 오른쪽 끝, A1의 현관은 요쯤에 놔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고 위치랑 해가지고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욕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요만큼 자 이렇게 막혀져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A1, A2랑 B랑 뭐가 다를까요? 자, 이쪽 부분이랑 B랑 현관 부분에 있어서는 흡사하지만, 자 여기는 이렇게 알파룸이 있다. 여기는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다이닝룸이 있다. 자, 여기는 알파룸 공간으로 이렇게 막아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오픈된 공간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단지 배치도에 한 땀 한 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북쪽이 위쪽으로 가게 놔뒀고요. 자, 여기가 광활한 서해바다. 자, 그리고 여기가 골프장이었죠. 그 다음에 요 위쪽이 호수, 그 다음에 이 밑쪽이 지금 현재 바다이긴 하지만 앞으로 항만 여러가지 스마트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350m쯤 해가지고 이쪽에 제2순환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입니다. 바다 위로 약간 떠서 자동차가 다니겠죠. 자, 그래서 84A1을 보자면 자, 이렇게 84A1이고요. 84A2는 거의 근처에 놔져 있고요. 84B는 103동과 104동, 자 여기 두 개의 라인만 있네요. 자, 일단 먼저 84A를 보자면, 자 여기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남향,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남동향 남서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남동향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 햇빛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다뷰를 보기 위해서는 거실창 같은 게 자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뭐 요거 그리고 요 정도만 바라볼 수 있고, 자 물론 이쪽으로도 자 항만 시설도 보이긴 하지만 바다도 보여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죠. 지금은 스마트 물류 시설이 없지만 자 이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다 보는데 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여기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은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동 같은 경우는 자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마통풍, 햇빛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겠죠. 103동, 104동도 자 거의 남향에 가깝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105동, 106동 같은 경우는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쪽은 남서향, 자 이쪽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데칼코마니처럼 자 좌우가 반전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뭐 골프장 뷰, 그리고 약간 고개를 튼다라면 바다도 보일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바다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으로 보이는 바다 뷰가 보일까요? 한 요 정도 시야각으로 자 바다 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최고 높이가 12층이라서 실질적으로 105동의 고층에 입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동에 있는 84A1. 자, 이쪽은 거의 남향이고요. 자, 여기는 동향에 가깝다. 107동은 남서향, 남동향을 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07동, 108동의 이쪽 라인도 제한적으로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84A2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자 남향, 여기도 남향, 자 남동향, 자 남동향, 남서향, 그 다음에 북서향이 이루고 있네요. 자 101동, 102동 같은 경우는 어허라 자 완벽하게 자 바다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위도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햇빛은 좀 거시기 하겠죠. 왜냐면 북서향이기 때문에요. 뒤쪽에 있는 84A2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84A1이라 뭐 향이나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위쪽도 거의 정남향에 가깝다. 107동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햇빛 들어오는데 문제 없죠. 남동향이다. 하지만 뷰 자체로 봤을 때는 자, 요거보다는 자, 요 앞쪽 라인이 훨씬 좋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84B 같은 경우는 남서향을 둘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바다 보는 데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겠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1층에서부터 최고 높이 43층까지 다양하게 고층 높이가 있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는 데칼코마니고요. 계단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햇빛 잘 들어오고 바다뷰도 좋은 84B는 84A1 375세대, 84A2 369세대보다 84B는 166세대. 자, 확실히 세대수가 적다. 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인기는 많겠구나. 자, 다음으로 84C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세대고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마통풍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지만 자, 현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침실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있고 팬트리, 창고까지 있어서 자, 여러 가지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는 괜찮다. 다용도실도 이렇게 큼직하게 놔져 있고 욕실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4C는 어디 있을까요? 어허라 이쪽 끝에 이렇게 존재하죠. 타워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향 잘 골라야 됩니다. 자, 뽑기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108동을 보자면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바라보는 바다뷰는 자, 108동 요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이쪽으로 쭉 보이는 여기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런 다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84C가 자,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끝에였잖아요. 자, 그래서 온전하게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건 요거긴 하지만 요것도 건물이 대략적으로 좀 가릴 수 있겠네요. 낮게는 4층에서부터 12층까지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 108동 걸 두 개를 보자면 거실은 남향이지만 방 같은 경우는 다 서향이다. 하지만 요 위가 문제죠. 자, 요 위에 거실이나 다이닝은 동향이긴 하지만 침실 세 개가 모두 다 북향에 가까운 북동향이다. 107동에 가보면 거실이나 다이닝은 남서향이지만 침실 세 개 같은 경우는 북서향, 바로 옆에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84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세대. 그렇게 세대수는 많지 않고요. 타워형 구조고요. 현관은 여기 있고요. 침실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이 있고 그 옆에 드레스룸이 있네요. 발코니 확장을 좀 3면으로 넓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괜찮긴 하고요. 그리고 침실 하나랑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아이들은 깨알같이 박수 치면서 좋아할 만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복도가 이렇게 길게 있어서 저벅저벅 부모님이 발자국 소리도 잘 들릴 것이다. 107동, 108동에 위치해 있다. 요 두 개요. 108동 거 먼저 보자면 자, 1층에서부터 44층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고요. 어허라, 향 좋네요. 전반적으로 남향이고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동향이라 할 수 있고요. 뷰도 오호, 괜찮네요. 자, 요렇게 보이는 바다뷰가 보일 것이다. 자,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없어서 저층만 안 걸린다면 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107동은 어떨까요? 남서향, 남동향으로 약간 틀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부 구간 요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99A 볼게요. 242세대고요. 발코니가 3면으로 아주 깨알차게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게 확장을 알차게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창도 빽빽하게 자, 놓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거실이나 다이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창을 많이 냈네요. 자, 알파룸도 냈고 심지어는 다용도실, 자, 그리고 드레스룸까지도 이렇게 창을 내서 자, 여러 면에서 외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는 또 제한적으로 마통풍이 가능하겠네요. 자, 전반적으로 자,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실은 뭐 남향, 동향, 서향까지도 충분하게. 자, 그리고 침실 이쪽은 서향,
자, 이쪽은 동향을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바다뷰도 충분히 보이고요. 하지만 바다뷰가 보이는 만큼 침실 두 개는 북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바다가 보이는 뷰지만, 자, 요거는 아쉽게도 북향이 좀 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위에 있는 103동과 104동은 어떨까요? 자, 요 두 개는 향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03동을 먼저 보자면, 자, 거실이나 다이닝은 남향에 가깝다. 침실 두 개는 서양. 자, 안방은 동양이다.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보이는 바다뷰. 자, 여기도 이쪽으로 보이는 바다뷰. 막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침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침실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 놀고 하는데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바다. 뭐 이런 느낌. 공부하다가 창문을 봤을 때 바다. 자, 이런 느낌은 괜찮대요.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105동, 106동의 99A. 이것도 자, 좌우 반전이 돼 있고요. 거실이나 다이닝룸 같은 경우는 남동, 남서. 그다음에 침실은 자, 남향에 가깝다 할 수 있지만 요 침실 두 개는 자, 북향에 가까운 점이 좀 아쉽긴 하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멀리서 보이는 바다뷰는 가능하겠다. 자, 그렇다면 요 106동은 어떨까요? 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자, 항만 쪽의 바다뷰는 가능하겠다. 99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수가 40세대밖에 안 되네요. 자, 이쪽에 거실, 알파룸, 침실 두 개, 안방까지 이쪽에 이제 쫙 몰려 있고, 자, 상대적으로 다이닝이랑 주방이 좀 크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랑 이쪽은 창문이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이 그래도 촘촘하게 나져 있습니다. 4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2동, 자, 이쪽에만 존재를 하고요. 자, 요거는 한 개의 라인에만 있기 때문에 향이 딱 정해져 있죠. 자, 남향, 동향 들어오고요. 나머지 알파룸이나 세 개의 방들은 다 동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쪽 항만 시설이 보이면서 바다가 약간 보이는 뷰가 가능할 것이다. 99C에서부터 99 T1, T2, T3까지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볼게요. 자, 일단 99C는 38세대, 99 T1은 자, 4세대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99 T2는 5세대, 99 T3는 6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밖에 없더라. 합쳐도 15세대밖에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평면도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요? 99C T1, 2, 3. 자, T2, T3 뭐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 자,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4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간 갑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자, T1이랑 T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해 보면 5개 공간, 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T3 같은 경우는 자, 막아놓고 알파룸으로 썼네요. 그리고 나머지 C나 T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고요.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또 달라지죠. 자, 여기 두 개는 이렇게 막아서 알파룸으로 쓰고요. T3 같은 경우는 뻥 뚫렸고 T2 같은 경우는 뚫리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5개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자, 요만큼 이렇게 깎였죠. 그리고 여긴 안 깎였고요. 자, 여긴 깎였는데 자, 5개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T가 나타내는 거는 바로 테라스라고 하니까 여기는 여기 테라스 있고요. 자, T2는 여기 테라스 있고 T3는 여기 테라스가 있다. 그런 점이 99C랑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9C, 99 T1, T2, T3는 어디 있느냐? 요 103동, 104동 요 끝에 라인 두 개 라인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동 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요게 자, 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10층부터 28층까지는 99C고요. 요 밑으로는 T1, T2, T3가 퐁당퐁당 돼 있다. T2, T3, T1, T2, T3, T1, T2, T3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T가 써 있다. 2층부터 9층까지겠구나. 그리고 C는 자, 그보다 높은 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맨 꼭대기에는 144 펜트하우스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차피 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03동 거 한번 보자면
자, C는 테라스가 없다. 거실은 남향, 침실 안방도 남향. 자, 침실 2는 동향, 침실 3는 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항만 플러스 바다뷰가 보이겠고요. 자, 그리고 T1, T2, T3도 똑같죠. 자, T1, T2, T3.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3총사 133 한 세대 144P 두 세대 151P 같은 경우는 한 세대. P는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133P 같은 경우는 길게 침실 알파룸, 자, 그리고 침실 2개. 자, 5개 공간이 3개네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자, 이쪽에 하나. 144P 같은 경우는 자, 5개 공간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침실 2개는 이쪽에 있고요. 자, 안방은 상대적으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큰 평수 151P. 자, 5개 공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침실 2개는 이쪽에, 안방 알파룸은 이쪽 끝에 있네요. 자, 동호수 배치도의 133P는 29층, 144P도 29층에 2개 있고요. 151P는 44층에 있다. 131은 자, 이쪽에 하나, 144P는 자, 이쪽에 2개, 151P는 자, 이쪽에 1개 있어서 평수가 클수록 바다 쪽으로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33, 144 2개, 151 이쪽에 하나. 자, 그래서 133 먼저 보자면 자, 남동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44 같은 경우는 남향에 가깝고 동향에 가깝고 침실 3 같은 경우는 북향에 가깝다. 둘 다 항만 쪽을 바라보는 바다뷰를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151P는 자, 남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침실이 여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향은 없네요. 자, 그리고 5개 공간은 이렇게 넓게 쓸 수 있어서 자, 41층에서 바라보는 바깥 세상. 하지만 자, 이쪽으로 바라보는 바다뷰는 안 나오지만 항만을 포함한 바다뷰는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송도 자이더 스타일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다뷰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는 100%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바다뷰 나온다고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쪽에 백구동 땡그란이 나져 있는 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어. 평면도 한 땀 한 땀. 자,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뿌잉뿌잉. 안녕히 계세요.